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을 진료실에서 만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좋아지게 하냐, 꽃에 물 주듯이 대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과도한 인정 욕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좀 대인관계를 힘들게 하는데 진료실에서 물을 주듯이 인정을 더해주라는 거야. 나르시시스트 상대하는 방법 중에 이런 칭찬하는 건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이거는 채울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물 부주는 거 맞아?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모자무사 리뷰 1편, 2편 하면서 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뭐 황동만. 저희가 이 리뷰를 올리고 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댓글이 있어요. 제가 고정을 했는데 네. 스스로가 이런 이제 내연적 나르시시즘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연적 나르시시즘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라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이제 저희한테 너무 섣부른 아쉬운 판단을 내렸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다라고 댓글 달아주고 계신 분들 많고, 저도 뭐 그 의견들 다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8화에 보면은 황동만이 이제 스스로 자기 고백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날씨에 관한 영화를 하려고 하냐라고 변은하님이 물어보니까 눈이 펑펑 오거나 그런 날씨를 보고 있으면 내가 옅어진다. 저는 나한테 완전 함몰돼 있는 인간이거든요. 온 세상을 황동만으로 떡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옅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과도한 자기애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인식하는데 이게 마음에 들진 않는 거죠. 이거를 옅어지게 해주는 스토리에 그래서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그 변은하 PD랑 같이 또 소리를 쳐요. 황동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변은하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내 목소리가 닿는 데까지 내 땅. 내 땅.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좀 나르시시즘을 또 한번 좀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죠. 근데 뭐 정말 이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악성 나르시시즘일 때 나쁜 거고, 뭐 저는 거듭 말하지만 제 안에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뭐 박경세 감독님 그리고 황동만 모습 보면서 진짜 내 안의 모습들이 거울 치료된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럼 내연적 나르시시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챌 때 이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냐? 당연히 자각하는 게 1번입니다. 당연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질투, 시기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1번이죠. 사실 근데 초반부부터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스스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없어질 것 같아서 이런 류의 얘기들도 나왔고. 오동원 선생님은 본인 안에 있는 나르시시즘을 언제 만나셨나요? 저야말로 진짜 내연적 나르시시즘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항상 스스로한테 좀 잘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를 약간 좀 넘어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낸 동료나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난 왜 저만큼 못했을까라고 이제 화살을 돌리지만 한편으로는 그거 뭐 대단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좀 잘 풀렸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솔직히.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 네, 그럴 때도 있죠. 네. 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수치심이 좀 밀려오기는 하는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렸듯이 이게 이제 악성 나르시스트랑 다르게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일부는 좀 자리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너무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면 더 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나오는 이제 황동만이나 이제 박경세나 다 자신의 찌질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오픈하고, 제가 아까 동훈이한테 우리 솔직히 가끔 얘기하잖아 이런 것처럼 그래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이지 라고 그걸 인정하면서 잘 달래고 갈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없는 내가 성숙한 사람, 이렇게 목표치를 잡으면은 영원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아는 게 첫 번째다 라는 건 굉장히 동의하는데
결국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는 거에서 수용이 정말로 어려운 게 다른 것보다도 특히 나르시시즘인 것 같아요. 나의 그 어떤 찌질하고 네, 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아는 게 오히려 더 괴로우니까 오히려 계속 이제 묻어두고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수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르시시즘이라는 있는 거고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괜찮은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걸 사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컴플렉스 이야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부끄러운 걸 결국 오픈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래 뭐 그런 것도 있네?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오픈해도 괜찮은 거구나 하지 오픈할 수 있겠어요? 계속 꼼꼼 싸매고 있다 보니까 계속 내 머릿속에서는 이 컴플렉스, 이 나르시시즘, 이 부끄러운 부분을 더 크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픈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다 싫어할 거고 이 무리해서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오픈을 해도 나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상의 존재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내연적 자기애든 외연적 자기애는 더 그렇겠지만 이런 이제 성향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년기에 그런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기에 뭔가 이런 감정을 오픈하고 또 수용받는 경험을 하는 게 더더구나 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프레임 자체가 사람들이 나를 항상 평가하고 비난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유대감을 쌓고 깊은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안전감을 줄 수 있는 대상의 존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드라마에서는 이제 변나 PD가 그 역할을 해준 거죠. 동만이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지지를 해주고 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기제의 역할을 말하자면 해준 건데 이제 성인기에 사실은 나의 주변에 있는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도 어렵고 쌓기도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를 직업적으로라도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됐던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됐건 치료자를 찾아서 이런 얘기들을 오픈해 나가는 경험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링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저 강말금 씨 캐릭터가 엄청 멋있더라고요. 네. 함부로 까고 앉는 거지. 링 위에 올라서 개맞듯 처맞기 전까지는 저짓거리 못 멈춰. 몇십억이 됐든 꼬라박고 저 새끼 저거 참교육시킨다. 저희 마재영 대신 차순위 작품으로 이런 식으로 데뷔하게 될 줄은 네, 몰랐는데 열심히 스토리가 만들어드립니다. 그냥 망하려고요. 인간 인간 하나 참교육시키는데 만족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아가리 파이터라고 하잖아요. 짓기만 하고 막상 싸우지는 못하는 캐릭터를 강제로 전장으로 끌어올린 거죠. 이 장면 말고도 이제 이 황동만이 고 대표한테 박경세 부끄럽지 않냐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첫 영화만 잘하고 그 뒤에 막 계속 망치고 있잖아 이러니까 고 대표가 나는 박경세 존경해. 영화 그렇게 자기 계속 망하고 욕먹고 이러는데 링 위에서 얻어 터졌는데 며칠 울고 그 뒤에 또 링에 올라가. 근데 너는? 이러고 딱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내연적 자기에 완전 휩쓸려가서 계속 나는 약해, 나는 못해라면서 회피하고 세상을 욕하고만 있는 사람과 내연적 자기애가 자기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끌려가지 않고 그걸 씹어 삼키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박경세. 두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둘의 삶의 궤적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박경세에게는 이걸 옆에서 도와주는 고 대표가 있었으니까 된 거지만 그 삶의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동만이가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경세 형은 누나가 있으니까 잘 된 거고 나를 그렇게 케어해줬으면 나도 진작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벗어났네. 그 이제 링 위에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 뒤에도 약간 스스로를 디펜스하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나 이거 완전히 망할 거야. 나 완전히 망해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할 거야. 라고 하거든요.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사실 두려운 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마저도 그냥 내가 어떤 뭐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좀 사용을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일종의 좀 정신승리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 내연적 자기애가 있는 분들이
결국은 상처받을까봐, 나의 뭔가 평범함이 탄로 날까봐, 내가 특별하지 못해서 수치심을 느낄까봐 도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자. 뭔가 처음부터 크게 갑자기 능력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 스펙을 쌓으려면 진짜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증거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알바라도 시작해보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온갖 이유를 대면서 못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유년기라든지 뭐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약간의 성취들을 좀 이루셨던 분들이 더 벗어나기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설정한 어떤 이상적인 자기 기준에 적당히 부합하는 모습을 이미 경험을 했고 그걸 통한 인정을 일부는 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제 그분의 가치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스스로 굉장히 좀 기준점을 높게 잡고 뭔가 그보다 낮은 것들은 조금 은연중에 나랑 맞지 않는 일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기조가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나랑 비슷하게 공부했던 애들은 지금 저 회사 다니고 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그런 걸 하라고? 라는 마음이 안에서 그걸 계속 막는 거죠. 황동만도 보면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자기 평범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집도 잘 살았고 아마 이제 보면은 학교 좋은 학교 갔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좌절을 더 견디기가 힘들고 또 다른 친구들은 또 그만큼 또 성공했으니까 또 비교하면서 또 괴로워했던 거겠죠. 저는 뭐 완전 추측이지만 이제 황동만 마음이 아마 이렇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서 경험했잖아요. 어릴 때 내가 천재인 줄 알고 있다가 정말 더 대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자존감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어쩔 수 없이 일어나잖아요. 황동만도 그럼 거기서 진짜 뛰어난 천재들을 봤겠죠. 그래서 자기처럼 열등해 보이는 마재영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고 더 갈구는 거죠. 어떻게든 막 자존감을 조금씩 유지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부모님 연속으로 돌아가시고 집안이 무너지면서 자존감이 와르르르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지는 자존감, 열등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연적 자기애가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튀어나온 건데 그 뒤에 그 내연적 자기애 때문에 끝없이 링에 오르지 못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섀도우 복싱만 하게 됐다. 계속 평범해도 괜찮다. 내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게 내 안에 계속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계속 없잖아요. 나는 사실은 되게 별로인 사람이야. 예, 열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해서 사실 스스로를 그래도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데 사실 스스로 혼자만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제 그 무가치함을 좀 감싸주면서 나르시시즘을 좀 옅게 만드는 네.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 관련된 장면들을 좀 같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여기 보조 작가님, 작가. 제가 실제로도 좀 그런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희 셋 다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째 이렇게 유튜버 하고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거지. 저희 안에 이런 마음 다 있고요. 저는 거듭 말씀이지만 박병수 작가님 정말 너무 계속 마음이 가고 뭐만 해도 이제 웃어주고. 잘한다 계속 해주는 거지. 나르시시즘을 그럼 가진 사람을 진료실에서 만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좋아지게 하냐, 진료 원칙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꽃에 물 주듯이 대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과도한 인정 욕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좀 대인관계를 힘들게 하는데 진료실에서 물을 주듯이 인정을 더해주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맞아? 라고 하실 분들이 꽤 계실 게 나르시시스트 상대하는 방법 중에 이런 칭찬하는 건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이거는 채울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물 부는 거 맞아?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르시스트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약간의 이제 이런 성향들을 가진 부분들은 이제 인정과 칭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열등감이 어느 정도 좀 메꿔지고 나면은 말하자면 이게 버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좀 이제 외부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여력을 조금 더 만들어 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현실에 좀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방식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지만 이제 보조 작가가 한 역할과 변화 PD가 한 역할이 결국에는 동일선상의
것들은 아니겠어요? 무조건적인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두 나르시시스트가 내 안에 인정 결핍이 메꿔진 거야. 사실은 저희가 거듭 말하지만 고 대표가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고 마치 이제 티망치를 휘두르는 정신과 의사 같은 거기서 실제 망치로 때리잖아요. 굉장히 치료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메꿔지지 않은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슬램덩크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거기 보면 능남의 황태산이라는 그쵸. 인물이 나오거든요. 나를 더 윤한규 감독이 황태산을 막 혼내. 그랬더니 되게 이제 위축돼가지고 쭈글쭈글 해 있다가 이제 하나 잘했더니 막 주변에서 환호하거든요. 그랬더니 더 환호를 하면서 그 뒤로 잘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박경세 감독 보면서 황태산 생각이 났어요. 그 아내인 고 대표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너는 이게 문제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라고 계속 하니까 안 나오잖아. 근데 계속 옆에서 우쭈쭈 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그게 이제 어떤 자기애를 좀 충족을 시켜주고 글을 쓰게 좀 만드는 힘이 그쵸. 되죠. 동력이 되죠. 살아나죠. 자기 안에 있는 뭔가가 탁 깨어나고. 그래서 두 가지 목소리가 다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너 틀렸어라고 찌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목소리를 동시에 주는 게 사실 저희도 진료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한 명 한 명이 이런 역할을 띠고 있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분에 물을 주는 거는 중요한데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다 채워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는 나를 지키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변은하 PD 본인도 좀 그런 구원자적 환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재영한테 다 퍼주고 되게 상처를 받으니까 황동만이 그래요. 왜 그런 애한테도 다 퍼줬냐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냥 퍼주기만 했던 사람은 스스로를 좀 지키기가 어려울 것도 같은데 변은하 PD는 아니 그럼 관계할 그 사람 만나고 할 때 그렇게 재면서 하냐. 원래 뭐 나는 이렇게 다 퍼주는 사람이다 라면서 그래도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얘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거지 내가 그냥 마냥 잘못한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좀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주면서도 내가 이제 말라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인관계에서 처음에는 기버로 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네, 주는 게 일단 좋아요. 관계를 맺는 데 좋고. 근데 상대가 그때 테이커, 그냥 취하기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그때 내가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 괜히 줘가지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변은하는 그런 지점에서 선을 딱 잘 그어주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네. 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성장했다는 증거죠. 그렇죠. 큰 변화죠. 네. 나는 어떻게든 형이랑 다시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같아지려고 그래서 다시 친해지려고 하는데 형은 나랑 달라지려고 용서. 네. 우리 그냥 다시 같아지자. 달라지려고 용서. 이 부분들이 너무 짠하면서도 또한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짜 복잡했는데 같아지려고 계속 끌어내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초반에 좀 성공해. 박형세 감독이 완전 동화돼가지고 서로 공격하면서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같이 흙탕물에 구르는 게 됐는데 이제 그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올라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변화죠. 네, 정말 많은 변화죠. 이게 굉장히 성숙한 변화인데 또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역시 아직도 성과 중심으로. 그쵸, 성과. 근데 저는 또 그게 현실이 아닌가? 네. 그래요. 네. 우리야 정신과 의사라서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네, 저렇게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사실 저도 보면서 황동만이 성공했으면 하면서도 맞아요. 성공이 아닌 다른 어떤 진실을 건져 올리는 그런 장면을 또 보고 싶어서 그냥 영화 크랭크인에 들어간 모습, 어떻게 보면 링 위에 오른 모습만 보여줘도 얘가 이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구나 라고 그렇게 오픈된 결말로 끝났으면 했는데 수상소감하는 거에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으면서도 아쉽기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회식 자리의 장면도 갑자기 너무 모든 갈등들이 해소가 되고 동만이가 환영받는 존재가 된 게 뭔가 결국에는 성과를 이뤄냈더니 너는 더 이상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의 결말로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고 대표가 갑자기 그래 동만이 작품 하자 라고 결정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노광식 배우도 그래. 네, 주연 배우도 갑자기 그래 너 참 재밌는 놈이구나 라고 이런 뉘앙스로 그래 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무가치감이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좀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았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황동만이 충분히 치열히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알바와 출장 뷔페 알바와 학원 그렇죠. 강사를 동시에 하면서 14편의 시나리오를 계속 써오고 계속 시도한 정말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 없는 끈기와 열정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게 어떤 이런 결말로 돌아온 거긴 하겠지만 약간은 좀 개연성 떨어지는 급작스러운 도움을 통해서 무가치함을 극복한다. 이거는 무가치함에 시달린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드라마를 봤을 때 나한테는 이런 황동만 정도의 재능이 없는데 내 주변에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때 나는 나의 무가치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좀 빠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어느 정도 성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가 있어야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게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성취가 아주 뭔가 특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황동만은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럼에도 자기의 가치는 영화, 어쨌든 링 위에 올라가 보고 뭔가 성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데서 거기서만 가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많은 노력들,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에서 가치를 찾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황동만의 형, 황진만 이 했던 얘기가 되게 좋았던 게 왜 지금 용접하느냐, 왜 전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황진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 시인이라는 걸 뭔가 되게 특별하고 다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예, 일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용접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사실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치는 좀 못 얻는다 하더라도 이런 평범함이나 아니면 조금 잘하는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거고 잘하는 거다라는 걸 조금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런데 성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이 서사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황동만은 서사를 계속 쌓아왔어요. 놓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서사를 쌓아왔기 때문에 물론 황동만이 그걸 못 보고 있었지만 거기에 힘이 있었던 거고 박경세 감독도 계속 영화가 나중에는 실패했지만 꾸준히 링에 올라가는 서사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계속 힘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이야기의 힘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책을 내고 두 분이 얘기해 준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박경세 감독이 첫 영화가 제일 잘 되고 그 뒤에 계속 망했잖아요. 저도 첫 책이 제일 잘 되고 그 뒤에 뭔가 내 입장에서는 이번에 너무 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동훈이나 규영이나 주변 제 와이프나 해준 말들이 내용 진짜 좋던데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누가 알아봐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 책 쓴 거 진짜 대단했던데 이런 말들이 내가 너무 성취라는 거에 있어서 내 안에서 너무 높은 기준으로 또 보고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남들이 볼 때는 계속 서사를 쌓아왔고 성과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실망하고 있는 거는 내연적자기의 발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좀 마음이 편해지기는 했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의 어떤 객관적인 성과를 둘째치고 그동안 쌓아온 지식들을 이렇게 한 편의 책으로 엮어서 낸다는 게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고 저는 사실은 좀 엄두가 안 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그만한 이제 지식이나 생각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유로 이제 책을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링에 올려야 돼. 네. 내가 막상 뭔가 실력을 보여줬을 때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한편의 환상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그 환상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링 위에는 막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죠. 제가 뇌부자들 출판사를 만들어서 네. 오동훈을 강제로 억지로 올려보죠. 돈 좀 그냥 넣고 한 사람 참교육 시키지 뭐. 마음에 보자. 네, 저는 김지원 선생님 얘기처럼 동환이가 확실히 적어도 링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올라갈 틈을 보고 있던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뒤에서 관조를 하면서 비난과 훈수만 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나르시스트라는 이제 호칭을 붙이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편치 않겠다라는. 동만이에 대한 또 신뢰이기도 하고 동만이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서사를 보면 하지만
너무 찌질하게 묘사한 모습들은 그런 이름을 붙일만 하기도 하고.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김정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글쓰기가 뭐 얼마나 책을 많이 팔았는지에 가치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겠고, 내가 사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남들을 돕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뭔가 장기간의 플랜이나 큰 사이즈의 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경세 감독님한테 좀 이렇게 좋은 말을 던짐으로써 마음에 미안을 준다든지, 뭐 지하철에서 만난 누군가한테 뭐 작은 호의를, 뭐 공간을 좀 움직여가지고 베푼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 범주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사이즈의 일들만 내가 할 만한 과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내연적 나르시시즘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타인의 인정 없이도 네.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방법일 거고요. 나는 특별해야만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평범함 위에 특별함을 쌓아 나가는 게 가능하다. 아까 규영이가 얘기해 줬듯이 그 나의 실패나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 하나가 내 삶 전부를 정의하진 않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평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하고, 이게 공존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모자무사 첫 번째 리뷰를 올렸을 때 반응이 되게 엇갈렸잖아요. 좋은 해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에서도 공격도 많이 받았단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말이 되냐? 니네 셋이 나르시시스트.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너무 긁히니까 잘 댓글을 보지는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속에도 동만이가 살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연적 자기애라는 거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저 그리고 김경세 감독님, 허은아 PD의 마음속에도 다 있는 게 아닌가. 제목 자체가 모두잖아요. 네. 다 있어요. 그래 그 건강해 보이는 고 대표 역시도 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없애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 드라마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르시시즘 역시 그냥 누구나 마음속에 있고 그냥 짙고 옅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 역시 없앨 수 없는 정말 암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바꿔나갈 건지에 따라서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